네, 여러분 있잖아요. 내년에 2024년에 가장 특징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4년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가 될까?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 그렇습니다.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대한민국만 우리도 선거가 있는데 아닙니다. 온 세계가 선거판입니다. 그냥. 지금 지구상의 인구를 80억 정도로 추산을 해보면 그 중에 절반 40억 이상이 내년에 투표를 합니다. 전국 규모의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을 뽑고 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런 투표를 내년에 합니다. 1월 달에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떤 정권이 어떤 방식의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에게는 내년 1월 달 총통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인 겁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죠? 여러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될까요? 지금 내일 당장 선거 치른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3월 달에는 러시아 선거가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푸틴이 또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내년 3월 말에는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치를 수 있을까요? 지금 비상사태인데, 전쟁 중인데. 내년 봄에는 인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인도 총선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유럽연합의회 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대선 총선이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멕시코 대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4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슈퍼 선거의 해. 제가 방금 거론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선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일일이 지금 거론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중 갈등 해소되지 않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변죽만 울리다 말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동 불안, 그것이 또 전 세계 경제에 어떤 먹구름을 들이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 온 지구가 선거판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소로 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한 세대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가치 상승, 이런 신흥국들을 위협하는 그런 특별한 환경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신흥국의 자본 유출 위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는데, 문제는 이른바 폴리코노미라는 거지요. 폴리틱스, 정치, 경제, 이코노미. 그래서 폴리틱스와 이코노미를 합해서 폴리코노미, 이런 말들을 이제 세계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년 이제 우리도 정말 중요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를 보면 된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안보.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라고 더 특별할 건 없겠습니다만 우선 경제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작정 돈을 풀겠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풀 때는 풀고 쓸 때는 쓰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이제 이런 거 이게 맞부딪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친구들을 만나든 뭐 일가 친척하고 식사 자리가 되든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을 풀겠다 라는 쪽에 귀가 솔깃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돈을 푼다. 누구 돈을 푸는데? 누구 돈을 푸는데? 하늘에서 돈이 막 우박처럼 쏟아져가지고 그걸 푸나? 아니면 미국에 가가지고 수조 달러를 얻어와서 그걸 푸나? 일본이 주는나? 그 돈을?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꺼내가지고 그 돈 풀겠다는 건가? 민주당이 당사 팔아서 그 돈으로 돈 풀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민 세금 풀겠다는 겁니다. 제 다리 뜯어먹기. 그래서 돈을 푼다. 재정 확대. 이쪽으로 자꾸만 이 선거 앞두고 그런 쪽의 정책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또 거기에 솔깃한 또 그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거들랑 그때 딱 한마디 물어보십시오. 아, 돈을 푸는 거 좋지. 응. 그게 누구 돈인데? 네 돈이야. 네 돈. 네 돈, 내 돈, 우리 돈 푼다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내 다리 뜯어먹는 거야. 그게. 아니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내거나. 딱 한마디 물어보면 됩니다. 돈 푼다. 재정 확대. 그 누구 돈 푸는 건데? 이재명 돈 푸는 거야? 민주당 당비 푸는 거야? 튼튼한 재정이 우선이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 쪽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재정이 튼튼해지고 곳간에 양식이 가득 쌓이면 그거 누가 갖고 가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가나?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나? 뭐 장관들이 가지고 가나? 아니죠. 그거는 국민들한테, 우리 미래 세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질문. 네, 간단한 질문. 경제에 관해서는 돈을 푼다. 그럼 누구 돈을 푸는데? 곳간을 채워놓자. 외환 보유고를 확실하게 튼튼하게 해놓자. 그 돈 누가 갖고 가는데? 안보 문제. 자,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졌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우리 시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보 문제 매우 심각하고 첫 손 꼽는 우리의 핵심 쟁점이 아닐 수 없지요. 어떤 안보를 원하는데? 끌려다니는 안보, 눈치 보는 안보, 굽실굽실 굴종적인 안보, 원칙 없는 안보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는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원칙을 갖고 맞대응하는 이런 안보, 줏대 있는 안보, 그리고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상무정신이 충실한 그런 안보를 바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저쪽에서 그러겠죠. 전쟁하자는 거냐. 지난 10년 동안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 이 7글자로 민주당이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여기 솔깃한 분들이 많으셨고요. 전쟁하자는 거냐? 아니죠. 누가 전쟁하자는 겁니까? 전쟁을 막자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쟁하자는 거냐? 라고 누가 묻거들랑 전쟁 막자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을 막으려면, 여러분 전쟁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고 시진핑과 푸틴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막습니다. 우리가 어수룩해 보이고 원칙도 없어 보이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 정찰 자산, 전략 자산 전부 다 땅에다 놓고 다 묻어버리고 이러면은 전쟁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 막으려면은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것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굳건한 한미일 안보 동맹입니다. 그거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또 그 디테일은 다 얘기를 하고 마련해 놓겠지요. 그 강론은. 그러나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실 생각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보. 굽실하는 안보 말고, 눈치 보는 안보 말고, 줏대 있는 안보. 전쟁 하자는 거냐의 안보가 아니라 전쟁 막자는 안보. 그 요체가 뭐냐? 김정은이 감히 국지적이든 우발적이든 전면적이든 도발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걸 갖추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한미일 굳건한 안보 동맹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